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현대차가 합의안을 받아들일지가 막판 고비로 남았습니다. 조직폭력배 도피 생활에 악용된 가짜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사회복무 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내일 청소년들도 5.18 민주광장에서 독립축제를 엽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한 막판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세 차례 원탁회의 끝에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대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세 차례의 원탁회의 끝에 광주시와 노동계가 최종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은 원탁회의에 법률 전문가와 공익인사 등이 추가된 투자유치 추진단을 새로 구성해 현대차와의 실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현대차와 재협상할 투자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현대차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단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현대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은 현대차와 99% 합의가 된 상태라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5년간 노조 설립 제안 문구도 현대차가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며 간극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노동계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가능하면 다음 주 중이라도 저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이번 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현대차가 광주시와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가 자리 잡게 될 광주 빅그린 산단에 개방형 체육관을 짓기 위한 국비 5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광주시는 정부가 공모한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광주형 일자리의 기반 시설로 추진 중인 빅그린 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유아 놀이터 등을 갖춘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광주 산업단지에 위치한 업체 10곳 중에 6곳이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등에 있는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 기업의 작업복 세탁소가 없어 근로자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근로자들의 60%가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광주시에 건립 예산 11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어이없는 실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허술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그 지인이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사진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면허시험장 직원이 재발급을 주저했지만 지문이 일치하지 않냐는 우격다짐에 못 이겨 그만 재발급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때는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일치하는지와 등록된 지문과 실제 지문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진이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성형수술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등으로 실제 본인과 달리 보일 수 있어서 면허시험장은 100%가 아닌 55% 일치율을 발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처럼 모습이 달라졌다고 큰 소리를 쳐도 자신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신분 사진 비교 프로그램의 비교값이
대비 50%, 5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4%, 56%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지문이나 사진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마지막 단계로 신분심사위원회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MBC 취재 결과 면허시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3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지문 확인만으로 가짜 신분증이 발급돼 버린 겁니다. 신분심사에도 안 오고 왜 그러냐면 그 사진 비디오 프레임을 안 돌리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도 안 꾸렸고 지문이 확실히 나와버리니까 본인인지 알고. 허술한 사진 분석 프로그램에다 부실한 제도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공인 신분증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안지구를 중심으로 공인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했지만 실거래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공인 중개업소 165곳을 단속한 결과 계약서 작성이 누락된 곳 등은 일부 적발했지만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실거래 신고 위반 등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단속에서 입수된 자료와 실거래법 위반 의심건 등을 정밀 분석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동구의 아동양육시설이 국고 보조금들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문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후원금을 원장의 차 기름값으로 사용하고 기부금으로 지불해야 할 아동 치료비를 해당 아동에게서 받는 등 총 35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한 달가량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은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들 240여 명이 다니는 광주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지난 9월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1급 박모군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쳐 두 바늘을 꿰맸습니다. 학교 측은 박군이 혼자 넘어졌다고 둘러댔고 박군의 부모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군이 넘어지는 과정에 특수학교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무요원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이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박군이 혼자 실수를 하다 넘어졌다고 말을 했지만 한 달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박군을 밀치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과 관련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안전사고로 규정한 후 혼자 다쳤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박군이 양치질을 도와주던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팔을 뿌리치다 일어난 사고라며 폭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사안이어서 그리고 상처도 깊지 않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입돼 있으면 부모님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최근 특수학교 안의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근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감시할 것이며 광주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한편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5년 전 광주 지역에서 7건의 강도 강간 사건을 벌이고 도주했던 50대 용의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등을 무대로 10여 차례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김 씨의 DNA를 채취한 검찰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담양군 금성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전체를 태우고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무 보일러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89년 전 광주 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는 행사가 마련되는데요.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장유진 학생과 서구 청소년 수련관 김진아 청소년 팀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진아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은요, 1929년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소년수련관과 흥쇼협동조합이 함께 맡아서 청소년 기획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소년이 정말 기획을 하고 움직이는 축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이제 함께 기획하고 계시는 흥쇼협동조합 이종화 대표님이나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 움직이는 축제를 기획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느리게 조금 가고 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유진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치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이라는 청소년이 만들어서 청소년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청소년인 만큼 제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운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집회가 가장 주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특히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대부분 삶을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 그걸로 채워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을 가장 고려했습니다.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요즘 SNS가 발달했으니까 페이스북 약간 이런 SNS를 이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글과 함께 포스터를 같이 학교에 보내는 시스템도 운영했었습니다. 광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럼 장유진 학생이 광장에 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저희가 곧 대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 그래서 인서울이란 단어까지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이 성적이면 서울로 못 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방에서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왜냐면 서울에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고 지방에서 직업을 가져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이번 주말에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거리의 술로 표현합니다. 광주 문화재단은 오는 3일 5.18 민주광장에서 기획 창작 공연인 호남선과 89년 전 상황을 마임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축제장 곳곳에서 열린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요즘 곡성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을 여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정수정 작가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여행 어떤 여행이죠? 네, 곡성하면 섬진강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섬진강 자락에 요즘 또 밤낮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바로 그 섬진강 자락에 안개마을이 있는데요. 이 안개마을에서 펼쳐지는 곡성 한 바퀴 가을 여행, 야무진 가을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네. 11월 3일 또 10일, 17일 일정으로 매주 토요일 관광객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섬진강변을 따라가는 가을 풍경과 함께 정겨운 시골 마을 정취를 한껏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곳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마을에서 수확한 감으로 직접 장아찌도 만들어 보고요. 네. 여기에 또 직접 만든 장아찌를 집으로 가져가서 밥상에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곡성의 특산품이죠. 여기 능이버섯인데요. 이 능이버섯 닭백숙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점심으로 능이백숙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이렇게 구하는 것부터 그리고 직접 백숙을 만들어 먹는 것까지 과정을 이곳에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섬진강에 1,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서 양서류, 파충류 등 600여 종의 생물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데요. 국가습지로 그래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 습지, 침실습지인데요. 이곳에서 또 새벽녘엔 먼 산 위로 떠오르는 또 황금빛 햇살을 품은 강물이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이곳 침실습지의 명물이 바로 또 뿅뿅다리인데요. 네. 이 뿅뿅다리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그 다리 위를 이렇게 걷는 즐거움은 정말 이곳이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라는 가보고 것의 싶네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곡성이 섬진강 기차마을로 유명한데 이것도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섬진강 기차마을 하면 또 증기기관차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혼자여도 좋고 또 여럿이면 더욱 좋은 여행을 이곳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차마을은 또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새로움과 익숙함이 존재하는 테마파크인데요. 지금 요맘때 핑크뮬리가 하늘하늘 춤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달달한 또 가을 향기를 머금은 장미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또 섬진강 둘레길이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걷기 좋은 길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지난주 이곳에서 또 걷기 축제가 열렸는데요. 섬진강은 또 둘레길은 또 증기기관차를 타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자전거 도로, 숲길, 강길, 또 드라이브 코스까지 네. 즐길 수가 있는데요. 다양하네요. 네, 창밖으로 보이는 섬진강의 가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오면 더욱 좋겠죠? 네, 야무진 가을 여행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곡성 섬진강 두꺼비 주민 여행사인데요. 061-363-5650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곳에 또 사계절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가을 프로그램 야무진 가을 여행인데요. 곡성 구석구석 추억 가득한 가을 여행을 떠나오는 게 참 좋을 것 같죠? 네, 주민 여행사 섬진강 두꺼비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외에 곡성에서 들릴 만한 좋은 곳 한 곳을 더 추천을 해주시죠. 곡성은 구석구석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곳에서 또 자랑인 전통시장 뚝방에 자리한 기차당 뚝방마켓입니다. 이곳엔 강바람에 살랑살랑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보실 수 있는 작은 여행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돈이 없이 들러도 좋고 그리고 또 심심해서 들러도 좋고 그리고 일부러 들러도 좋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아있는 뚝방 마켓인데요.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또 체험거리가 가득하고요. 무엇보다 보는 재미, 여기에 파는 재미도 있고요. 네. 또 사는 재미까지 아주 색다른 즐거움에 이곳에 푹 빠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곳 뚝방 마켓 갈 때마다 작은 소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네. 그때마다 그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침에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기차당 뚝방마켓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요. 주말 일정 잘 살펴보시고 곡성으로 여행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둘째, 넷째 토요일에 열리는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구의원이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다 구청사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말썽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청사 엘리베이터 CCTV 화면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서자 먼저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더니 가지고 있던 피켓을 마구 찌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남구의회 이모 의원. 공무원 노조가 갑질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자 자신을 비방하는 피켓을 가져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갈기갈기 자른 겁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전 의원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이 의원의 흉기 사건에 대해 고소했고 이 의원은 노조원 7명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서로를 각각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논란입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했고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노조는 CCTV 화면을 보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발끈합니다. 이는 사건 본질과 정황을 보지 않고 행위만 보는 눈먼 검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흉기가 사람을 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고소한 7명 중 지부장 1명만 재판에 넘겼다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지자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밀렵과 불법 포획도구 제작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도구를 단속해 10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고 450여 건의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커진 가운데 광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3주 빨리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수집된 호흡기 환자 표본 검체 40건 가운데 3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어린이는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광주 시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23%가 잘못했다, 15%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2.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광주시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연구소인 퀄컴 연구소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광주시와 퀄컴 연구소는 도시 빅데이터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공동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퀄컴 연구소 한국지사 광주 설립에 협력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환경이나 공공서비스 등 도시 문제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도시 모델 개념입니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이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서 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달 23일부터 5일 동안 의료관광 에이전시 업체와 러시아 국립종합검진센터 등에게 전남대 치과병원을 소개하고 두 나라의 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앞두고 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실화하기 위해선 상응하는 권한과 재원, 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서쪽에서 들어온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화순이 영하 1.2도로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낮고 곡성 영하 0.4, 나주 0.7, 광주 5도 등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오른 17도에서 19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